안녕하십니까. 달리자 황수다 황승규의 들리는 책 12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일본인 의사가 쓴 불편해야 건강하다. 부제가 이제 도시에서 실천하는 원시인 건강법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현대 문명에 사는 도시인들은 건강하려면 원시인처럼 생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은이 아오키 아키라 교수는 말입니다. 의학대학원에서 안티에이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노화를 가르치고 있고, 본인이 또 안티에이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티에이징이 어떻게 전공을 하게 됐냐면, 레지던트시죠. 일본의 레지던트도 이제 한국의 레지던트처럼 막 야근, 철야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불규칙하고 이 가공식품,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걸 많이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비만, 천식,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분이 이제 자위대 군의관으로 가서 한 몇십일 동안 이제 훈련을, 불도 안 들어오고 물도 샤워도 안 되는 어떤 문명과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비만, 천식, 불면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안티에이징에 이제 눈을 떠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공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또 하나,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매년 새로운 취미를 하나씩 덧붙인 거죠. 그래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준 것이죠. 이분 이제 사진 밑에 보시면 일본 말로 와인스쿨 소믈리에 자격시험 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와인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와인 자격시험에 이 강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안티에이징 그러는데, 이제 항노화인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항노화, 늙지 않기 위해서는 문명을 거슬러야 된다, 항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안티에이징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9%가 성형외과와 화장품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티에이징은 예쁨, 젊음, 날씬함이 아니고 100세 사회, 장수사회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었는데 그중에 100세 이상이 5만 명이었답니다. 지금 2018년도에 7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3,800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2014년도에 5만 명 중에서 80%인 4만 명이 병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안티에이징은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9988234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시인처럼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핵심이 네 가지다, 이 얘기죠. 첫 번째가 중력을 느낀다입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은 발이 땅에 닿아서 걷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간 우주에서 생활을 하고 지구로 귀환하게 되면 말입니다, 근육량이 저하되어 있고 골다공증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걷는다는 것이, 중력을 느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구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온몸의 감각을 되살리고 자연 그대를 먹는다. 한번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력을 느낀다, 다시 한번 발이 땅에 닿아서 움직여야 된다, 걷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몸이. 참치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 시속 20-30km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친답니다. 그래서 헤엄치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게 되면, 먹지 못하게 되고 또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량 이상을 걸어야 건강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문명의 이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거 나온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에 과거 보러 갔을 때 이를테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며칠 걸렸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약 보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0리, 28km, 그래서 한 420km 걸어서 하여튼 보름 만에 왔다는 얘기죠.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여튼 좀 걷는 것이 좀 재미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놀이를 하든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보기를 깔아라, 이런 얘기죠. 만보기를 휴대하든지 아니면 만보기 앱을 깔든지. 저 오른쪽에 사진 말입니다. 제 핸드폰입니다. 이제 8,300보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보에서 지금 1700보 모자라니까 집에 들어가서 테레비를 보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나와서 한 1700보 마저 걷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신호등 대기 시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한 다리로 선다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제일 강조했던 것은 계단 타기입니다. 계단 걷기입니다. 이 사람은 계단을 말입니다. 도시 속의 무료 헬스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와인스쿨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여성 수강생들이 이 강사인 이 아홉개 선생이 이제 이를테면 후지산을 간다니까 저희들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좀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염려 마세요. 한 달간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이터 타지 말고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지하철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으세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이 한 달 만에 3,776m 후지산을 같이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시간에 맞춰 생활한다는 얘기인가 말입니다. 이거는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 지구에 맞춘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있답니다. 자율신경은 이를테면 내장, 장기와 조직을 기능 조절을 하는 신경입니다. 이런 심장은 자기 자율적으로 뛰어야지 우리의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낮에 맥박을 올려주고 체온을 올려주고 혈압을 올려주는 교감신경, 좀 몸이 활동하게 만들어진 교감신경과 그다음에 밤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고 휴식과 영양 보충을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있단 말이죠. 요 둘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려면 지구시간에 맞춰서 행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꼽시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꼽시계가 꼭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에 다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장기에 다 있으니까 이게 시간을 맞추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미국의 어떤 건강학 박사가 발견한 어떤 법칙인데 말입니다. 모나리자 증후군이라고 있답니다. 예. 비만인 사람들은 말입니다. 교감신경의 활동이 저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에 교감신경이 활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낮에 많이 자고 이러면 부교감신경이 더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살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살찐 사람은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구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방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엔 해를 쬐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활동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제 밤이 되면 어둑어둑해지면 세로토닌이 원료가 돼서 이 멜로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돼서 이제 자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만 유전자가 말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제일 활동이 양성하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식,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우리가 술 드시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또 딱 반일 주기 리듬에 해당된답니다. 그때 쉬시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 원시인 건강법을 갖다가 이 자율신경으로 많이 풀었는데 우리 몸에 자극이 온다. 미각, 촉각, 시각 뭐 이런 자극이 오는 것은 인체에 자극이 오는 것은 오감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것이 뇌를 활성화시켜준다는 얘기죠.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자율신경의 활동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활동이 향상된다는 것은 면역, 대사, 호르몬이 왕성히 활동해서 근골격계가 제대로 잘 적응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감을 살리려면 불편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냉난방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냉방이 잘 돼 있으니까 이 발한 능력 땀으로 우리가 옛날보다 덜 흘립니다. 그다음에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발열 능력 좀 이렇게 뭐랄까 자가 발전 몸이 뜨거워진 게 좀 덜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좀 바깥에 매일매일 좀 나가봐라는 얘기고 공원에 가서 눈을 감고 스쳐가는 바람 냄새 이런 걸 좀 느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까운 곳만 보지 말고 좀 더 먼 곳 그리고 또 밤하늘에 깜깜한 곳에서 저 먼 곳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제일 각정했던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늦깎이 공부입니다. 매년 새로운 취미를 하나씩 하면 뇌에 자극이 돼서 이게 자율신경 활동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특히 요리입니다. 요리. 이분은 여자가 남자보다 그 장수하는 이유는 여자가 요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사야죠. 재료를 사면서 만져봐야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맛봐야죠. 그다음에 또 하여튼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그대로를 먹는단 말입니다. 현대인은 가공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먹기 때문에 그 음식물들에는 식품 첨가물과 농약 잔여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과 농약 잔여물은 독이란 말이죠. 독. 그 독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에 장기에 이런 걸 관여하는 것인데 거기 관여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나름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 라면이고 뭐고 같은 모든 가공식품에는 산도 조절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이 방부제가 뭐 같은 이게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쌓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자연 그대로 먹는 방법은 원래 원시인이 원래 수렵생활 사냥으로 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냥감이 매일 충분히 잡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인간이라는 것은 배고픔에 강하고 과식이나 포식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적게 먹자. 위에 60 내지 80%를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반찬도 많이 먹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식이 좋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단식을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날 일요일 5끼를 요구르트 먹으면서 과일과 채소로 만든 해독 주스를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이것이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꼭 굳이 해독 주스가 아니라도 과일과 채소는 해독하는 데 좋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결론 지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시인처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몸이 아파서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게 하는 예방의료다 이런 얘기죠. 자, 예방의료는 말입니다. 이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것인데 암 치료는 의사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암 걸리시면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겠습니다. 80%가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픈데도 없는데도 병원 가면 특별히 이상이 없다. 혹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피로가 안 풀리시는 분, 이 사람은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입니다. 그걸 올리려면 원시인 건강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것부터 애쓰지 말고 즐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불편해야 건강하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Plain living and high thinking is a great idea. 윌리엄 워즈가 말했답니다. 생활은 간소하게, 이상은 높게. 다음 13편도 좀 더 알차게 구성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